네,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 2랑 이제 long BLM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전 그 계기가 이제 쌤2 모델이 한 3주 전쯤에 나와서 처음 딱 봤을 때, 저희가 마침 이제 자폐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만약에 영상으로 아이들 기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고, 이제 기술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 샘플을 보니까 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찾아봤더니 이미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게 이제 VLM이라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랑 그 LLM을 합쳐서 다루고 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샘2는 한 3주 전에 메타에서 내놓은 모델이고요. 그 Segment Anything in Images and Videos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영상들에서 이제 클릭만으로 원하는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세그멘팅 해줄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바로 써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이 나오면서 이 또한 엄청난 혁신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기만 해도 내가 이게 뭔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클릭만 해도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세그멘팅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마스크를 씌워서 세그멘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클릭이라는 프롬프팅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거를 선택해주기도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선택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세그멘팅을 해주는 방식의 모델이었어요. 이 모델의 구조는 이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프롬프트라고 하면 이제 포인팅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제 박스를 치거나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거를 이제 인코딩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함으로써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세 개의 형태로 분류를 내보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가장 밸리디티가 높은 거를 이제 결과물로서 도출해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혁신적이었던 게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어떠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해도 그걸 인코딩을 함으로써 이제 상품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된 게 이제 샘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라는 스트럭처를 더해서 이제 샘2가 기능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 샘2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미지나 비디오 내에서 프롬프터블 비주얼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컴포터블 비주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인터랙션 한 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서 이제 그 비주얼 세그멘테이션이 반응하도록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프롬프트는 이제 사용자의 클릭을 이거는 더해라, 이거는 빼라 이런 포지티브, 네거티브 클릭, 그다음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세그멘팅 해달라는 박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쓱쓱쓱쓱 색칠해서 표시하는 마스크가 다 프롬프트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모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그 마스크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메모리 메커니즘에는 그 앞에 프레임 또는 뒤에 나올 프레임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 메커니즘에 저장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게 했고, 이제 그 이전에 사용자들이 넣은 프롬프트도 메모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용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 인코더는 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매 프레임을 이미지 인코더로 이제 인베딩을 만들게 되고, 사용자의 프롬프트도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한 결과를 이제 메모리 인코더를 통해서 메모리 뱅크에 적용을 하고, 이제 그 메모리 뱅크가 이 이미지 인코더를 분석하는 과정에 돌아와서 이제 메모리 어텐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그래서 이거는 한 유튜버가 이 샘2에 대해서 설명해준 영상을 캡처한 부분인데, 이제 메모리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아웃풋 토큰으로서 또 들어가고, 프롬프트 토큰으로서도 또 들어가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강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 1과 샘 2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프롬프트 인코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메모리 인코더를 통해서 그 매 프레임이 전환될 때에도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저희가 원하는 타겟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더해준 게 이제 샘2의 아키텍처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서는 사람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할때 단순 이미지 분석만을 하면 이제 사라짐으로써 없어졌네? 끝났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를 이제 메모리에 기억을 해서 아, 지금 어딘가에 블록됐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 사물을 안 찾게 하다가 또 뒤에 그 사물이 나타난 것 같을 때 이제 메모리 어텐션을 통해서 아, 이게 그거랑 연관이 된다 하고 이어주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킵 커넥션 구조가 있어서 그 가려지거나 막혀 있는 것도 얘네가 지속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가 이제 샘2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점이라고 하면 완전히 정확한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말대가 막 오다가 다른 하나 선택해 놓은 말이 사라졌다가 사라졌을 때 그냥 다른 비슷하게 생긴 말로 넘어가서 태깅이 되기도 하는 게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도 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고 학습을 계속 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쌤2의 방식이었죠. 사실 쌤의 구조만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했는데, 그 쌤2라는 것이 있다는 개념을 인지를 하고, 이제 저희가 더 익혔으면 좋을 부분은 이제 VLM 분야일 것 같아서 이쪽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논문 자체는 이제 긴 비디오를 잘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VLM이다라는 방식을 제안한 이제 최신 논문입니다. 네, 일단 이 VLM이라는 분야에서 두 가지 큰 중요한 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 내놨던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한 거고, 이제 지금도 이제 VLM이나 이미지 인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는 플립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랑 그걸 설명하는 랭귀지랑 그냥 한꺼번에 때려놓고 이거를 너가 알아서 학습해, 너가 셀프 슈퍼바이저에서 학습해 해놓은 방식이야.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간단히 보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작은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는 기준점을 기반으로 이 각각의 위치랑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벡터화해서 음,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스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텍스트 인코더를 같이 입력을 해서 이, 이 이미지 1에 대한 설명은 텍스트 1이고 이미지 2에 대한 건 텍스트 2고 이렇게 쫙
n개씩을 입력한 다음에 그냥 딱 넣고 얘가 이거랑 이게 정답이니까 이거의 정답에 맞게 계속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1만 넣었을 때 얘가 I3를 고르면 이건 I1이도록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이 클립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랑 클립이 이제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큰 틀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확장해서 BLM, 비디오를 이해하는 방식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니, 어, 너무 많은 토큰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디오를 클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매 이미지마다 엄청난 양의 토큰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히나 긴 비디오를 인식을 하려면 너무 많은 토큰이 필요하고 그 이미지 내에 있는 공간 정보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시간 정보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그 현실적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압축하고 요약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로컬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로컬인 거여서 뭐 2초 내의 정보, 2초 내의 비디오에 있는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로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글로벌 시멘틱 컨텍스트는 이제 그 영상 전체에서 뭐 이건 말이 달려가고 있는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의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 이게 그런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입력을 하고 이제 챗GPT나 라마 모델에게 물어봤을 때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고치고 있긴 하다. 근데 이제 바이시클 휠이라고 잘못된 세부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여기서 서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한 콘텍스트는 이해하지만 로컬한 인포메이션에서는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말은 동일하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게 바이시클 체인이고 거기서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이고 목표였어요. 근데 또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틀린 정보를 뱉어내지 않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뱉어낼 수 있게 그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스트럭처를 보면 이게 프레임 단위로 이제 기존에 있는 비주얼 인코더를 활용해서 인베딩을 만드는데 이거를 큰 구조에서 봤을 때 클래스 토큰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맥락을 이해하는 이 보라색 클래스 토큰도 추출을 하고 이 각각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토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로 이 K개의 프레임을 모아서 이 세그먼트 단위로 또 특징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 클래스 토큰을 모음으로써 그걸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 보라색 에버리지 풀링과 보라색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글로벌 피처를 뽑아내고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 각각의 세그먼트당에 있는 세부적인 피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축하고 해서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 피처를 이제 머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를 이제 LLM 모델을 통해서에 넣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는 구조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긴 비디오더라도 그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었고 그 각각의 로컬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스토리텔링과 그런 순서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인포메이션과 로컬 인포메이션을 둘 다 넣어서 그 이런 문맥 이해와 로컬 정보 취득을 모두 다 그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롱 VLM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넣었을 때 되게 세부적으로 스위밍을 하고 있고, 그 접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 수영복 색깔, 그다음에 어떤 글래스를 끼고 있고, 이제 어떤 세부적인 일이 있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제로샷으로도 가능하고, 이 영상 전체가 3분 46초인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 롱 VLM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반으로 봤을 때, GSE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 점점 더 효율화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LLM과 접합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예전에도 다뤘던 것처럼 그런 멀티모달 LLM이 더 성능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안부 전달 팀의 목표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긴 동영상을 압축해서 잘 저장시켜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뽑아주기만이라도 해도 유의미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로컬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잘 추려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메디컬 AI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BLM의 발전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도 정확하게 많이 잘 이해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질문해 주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